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그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그 부동산 뭐 이쪽 뭐 경기 전망에 대해서 뭐 거의 일타 강사 같은 우리 또 박경주 선생님, 저번에 또 보셨죠? 저랑 또 베푸고 하여튼간 저 굉장히 또 예리하고 참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제 하반기 또 얘기를 하는데 뭐 제 얘기는 많이 해드렸는데 뭐 제 얘기가 뭐 다 뭐 반은 듣고 반은 뭐 되든 말든 뭐 이런 얘기들이지만 오늘은 조금 실속 있는 또 이게 내용으로 우리 또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경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코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 박경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저 요즘에 좀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뭐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 굉장히 또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경기는 어떠요? 요즘에 네. 2023년도 경기 상반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또 혼돈의 시대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후반기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에이전트 선생님들한테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거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번 주에 나온 PPI랑 CPI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연준에서 기대하던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고요. 이제 특히 이제 연준에서 보는 CPI랑 코어 CPI 보는데 코어 CPI에 들어가는 것 중에 중요한 두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고 자동차랑 그 다음에 렌트 값이었습니다. 네. 그 두 개가 계속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코어 CPI가 안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CPI도 계속 높게 나왔는데 지금 작년 이맘때 9%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발표했을 때 CPI가 지금 3%로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코어 같은 경우는 4.8%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뭐 드디어 이제 5%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연준이 원하는 이제 기준금리 상승을 통해서 있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경제 정책이나 그런 것들 새로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게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네. 지난 1년 동안 쉴 새 없이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6월에도 한번 쉬어갔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한 게. 네.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연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어떤 일이 나타날지를 예상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은 그 부작용이 어떻게 난다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의 예가 뭐냐면 SBB 사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갑자기 일어났죠. 그것도 작년 7월 달에 보면 연준 의원의 한 명이 그 경고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이렇게 올리다가 소형은행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준금리 올리는 걸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세가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게 강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그 사람도 근데 올려야 된다고는 동의는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시간을 보고 결과를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다들 그냥 넘어갔었죠. 네. 일단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번 사태 빵 터지면서 점차로 이제 2월 달에 그 사태 터지면서 이제 상업은행들에 대한 부실채권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재융자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업부동산 같은 거 5년, 7년인데 그때 했던 상업부동산 밸류가 지금 5년, 6년 보통 5년, 7년이니까 2015년, 2016년, 17년 뭐 그때 하셨던 분인데 그 밸류만큼 안 나오는 분들 같은 그 커머셜 빌딩 같은 경우는 리파이낸스를 지금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밸류가 안 나오니까 리파이낸스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지금 아마 요 몇 달 전 계속해서 나왔던 게 상업부동산들이 조금 비틀거리지 않을까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랜드로드 이제 빌딩 주인이 돈을 더 넣어가지고 하든가 론을 더 작게 받든가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커머셜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실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 부동산에 대한 위기가 계속 조금 대두되는 게 사실이고 지금 약간 이렇게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렌트카 가격이랑 중고차 가격이 많이 내렸다. 근데 네. 뭐 집값 같은 경우 보면은 렌트 가격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고 렌트 가격이 좀 떨어지면 집값도 떨어지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계속 렌트비는 오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게 미국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런가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미국 전역 데이터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뭐 부동산 잘 아시겠지만은 지역별로 뭐 같은 LA라고 하더라도 북쪽, 그 다음에 남쪽, 뭐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지역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확실한 거는 렌트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다는 거. 아니 뭐 렌트 제가 이제 실물적으로 보면은 렌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보면은 집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보시면은 다 별로 없어요.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파시는 분이 이제 뭐 다들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은 파시는 일단 부동산 공급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쵸.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고 큰 집을 가건 작은 집을 가건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 되잖아요. 수평 이동 잘 안 하시니까 이제 큰 집 가시는 경우는 조금 뒤로 얘기하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이제 보통 리타이어를 하시고 작은 집 가시는데 지금 이자가 다들 재용자를 하셔가지고 못해도 다 4% 언더의 이자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집을 팔고 밑에 집을 가려니까, 작은 집을 가려니까 뭐 집값 뭐 어딘가 다 뭐 웬만큼 돼. 근데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제 뭐 생활비 들어가는 걸 계산을 그쵸, 하니까 지금에 사는 내 삶의 질이 작은 집으로 가면서 약간 낮아지지만은 페이먼트는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보이니까 지금 이분들이 뺄 수가 없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팔고 가야 되냐 아니면 그냥 여기 있어야 되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금 셀러분들은 예. 스테이 하겠다라고 하셔서 시중에 매물이 없는 것 같고, 뉴 컨스트럭션이 그나마 좀 숨통을 트여주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는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을 저희가 이제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퍼밋을 저희가 보거든요. 그러면은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집이 어떻게 늘어날까 줄어날까 보는데, 작년 9월부터 보면은 그 신규 주택 퍼밋 수가 계속 줄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더 돈이 된다니까 또 빌더들. 그러니까 이제 빌더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황을 조금 마켓에서 보는 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홈은 이그지스팅 홈,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집들은 시장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마켓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는 뉴 컨스트럭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뉴 컨스트럭션 쪽이 조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빌더들이 이렇게 짓기 시작하면 집값이 계속 좀 오를 것 같으니까, 안정된 것 같으니까 계속 더 짓겠죠. 그렇습니다. 뭐 망하는데 또 짓겠어요. 참 그래요. 이제 노인분들 이제 집을 팔고 더 이제 돈을 좀 챙기고 좀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팔아도 페이먼트가 더 비싸.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손님들 중에서 뭐 특별한 일이 없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그냥 사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딴짓하지 마시고 그냥 사셔라. 근데 정 뭐 비즈니스에서 돈이 필요하다, 뭐 타주로 이사 간다, 뭐 그러신다면은 뭐 괜찮지만, 근데 저 아시는 분이 텍사스로 갔는데 네. 130동 가 그렇대요. 자기 읽는 줄 알았대. 그래, 캘리포니아는 집값이 비싸고 아니, 이런 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사우나였다. 그 사우나, 그렇죠. 건식 사우나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걸 왜 갔나? 뭐 일단 텍스 면에서는 낫지만은 우리 캘리포니아 높은 텍스를 가지고 이제 웨더 텍스라고도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이제 그냥 일상생활하고 살기, 아웃도어 활동하기 그렇게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고, 부동산의 향방은 캘리포니아 쪽에서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여기니, 그런 스테이트가 캘리포니아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볼 때 우리 박 선생님 사시는 PB가 너무 좋아 보여요. 거기는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약간 좀 추운 거 빼놓고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날씨도 좋고. 하반기 경기는 그러면 뭐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금 나오는 지표들만 가서 보면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연준이 원하는 지표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CPI, PPI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 빠지고 중고차 값도 예전보다 많이 하락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고, 고용 시장도 지금 봤을 때는 서서히 아마 좀 실업률이 높아갈 거예요. 연준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우리 기준금리 인상은 요번 달에 지금 또 회의가 한 번 있거든요. 요번 달은 뭐 전문가들 대부분이 25bp나 어쨌든 뭐 125bp 그거 다 인상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회의가 없습니다. 대신에 8월 달에는 저기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저기 모여서 하는 그 회의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그냥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FOMC 미팅을 해가지고 나오는 발표 자료랑 비슷한 성격을 떼어가지고 그때 발표되는 내용이 하반기에 연준에 가는 기조를 좀 보이면서 9월 달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보면은 8월 달에 파월이 거기에서 연설을 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연준의 기조를 확실하게 또 좀 다졌다고 해야 되나? 좀 더 강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 그때 보고 9월 달에는 아마 동결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요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how long 이게 이제 그게 될 것 같아요. 연준이 했을 때 how high, how long, how fast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가지고 기준금리를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how fast는 이제 끝났고 how high도 아마 지금 5.5, 5.75 요 정도 되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만족스러운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한 번 더 올리는 거는 굳히기를 하는 건가요? 한 번 더? 그렇죠. 이게 지금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피소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만약에 5.7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6까지라고 볼게요. 산수 편하게 6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경제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실업률 높아져 간다. 뭐 경제 여기저기서 망쳐지면서 기업 활동 둔화된다. 그럼 주식 빠지고 다 빠진다고요. 그럼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연준에서 다시 우리 코로나 털 때처럼 기준 이자를 깎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내리는 찬스가 이제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5.5일 때 0.5 내리는 거랑 6이었다가 0.75 내려가지고 가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시장에서 반응하는 느낌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높으면은 당장 우리가 아파서 막 그거 할 수는 있어요. 막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준이 나중에 처방약을 딱 꺼내가지고 탁 던질 적에 시장에서의 주는 이 약의 강도는 엄청나게 세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해 가지고 보다 연준에서는 쓸 칼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번에 50bp를 할까? 아니야. 75bp 했다가 시장 반응 또 봐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조금 더 내리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유도리라고 하는 롬이 좀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에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집을 사시는 분들은 지금 샀다가 지금 뭐 조금 있다 떨어졌을 때 지금 그러니까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또 그거예요. 지금 이자율이 예상치는 한 번 더 올렸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내려갈 거다. 그러면은 또 이자율이 내려가면 또 집값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 집이 주변에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또 늘어나면은 또 집값은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사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실업률 같은 게 높아져 가지고 하면 사람들 어포더빌리티가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뭐 캘리포니아 1밀리언, 뭐 1.5, 뭐 2밀리언짜리 집들 잘 사신다라고 이렇게 막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이 분위기라는 게 막 고용 해고되고 지금도 뭐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됐을 때는 약간 얼어붙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믹스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꼭 어느 한 팩터만 보고 그러니까 수급만 보면은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를 수밖에 없는 그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 오르는 폭이라는 게 얼마만큼 갈 거냐. 그러니까 100이라는 기준을 보고 105를 갈 거냐, 101을 갈 거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나왔던 이제 뭐 아까 말씀 실업률, CPI, 뭐 기준금리 그러면서 모기지 이자율들 전부 다 그 고려가 돼가지고 집값이 오락내리락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가지 팩트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 속도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지 않을까. 올해는 그냥 지금 상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